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재개발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인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로 땅을 파던 중 100골의 유골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공사판에선 옛날에 공동 무덤이었거나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의 유해들이 발견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제는 건설사에서 공사 기일을 더는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발견한 유골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갈 테고 분명 시간이 지체될 게 뻔했습니다. 공사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 돈이 추가로 지출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분양 일정을 맞추려면 예정 시기에 반드시 완공을 해야 했고 이미 건설사가 앞전에 중도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서 잡다하게 시간을 꽤나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에 알리지 않고 발견한 유골들을 공구리 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골이 아니라 백제, 신라시대 유물이나 문화재 같은 게 나왔어도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뒤늦게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유골들을 공구리 쳤던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박빚이 많아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냥 단순한 건설 인부로서 그때 일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은 제가 노가다판에서 3년을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일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건설사 자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부들의 임금 체불이 되고 그래서 인부들도 대부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찌어찌 수습해서 소송으로 지체되어 짓지 못했던 마지막 아파트 한 동만을 건설하면 완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한 동을 짓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숙소를 널널하게 쓸 수 있어서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보통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고 숙소들도 열악합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서 끼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 현장의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동만 지으면 끝나는 경우라서 다시 공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서 인부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숙소를 널널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30대였는데 40대 되는 형과 같은 방을 둘이서 사용했습니다. 그 40대 형도 저처럼 기술직은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공사판을 옮겨 잡으며 떠돌아다니던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도 많이 됐고 숙소도 널널하게 쓰다 보니 꽤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천진난만하게 웃던 형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공사장을 떠돌며 놀라웠던 것은 시설들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좋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상식 밖의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선 대소변들이 솔직히 통제가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몇백 세대, 몇천 세대를 짓는데 공사 현장에 열악한 간이 화장실이 심지어 몇 개가 되지도 않고 부족했습니다. 관리가 유달리 안 되는 현장의 경우엔 인부들이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아무데나 건물 내부에서 배설물들을 처리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간이 화장실도 고층 아파트를 짓다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가기가 번거롭다 보니 내부에서 볼일을 처리하는 게 흔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상 앞으로 사람들이 사는 보금자리인데 큰일을 볼 때는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돈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지만 발견한 유골들을 아무렇지 않게 공구리 치는 건 역시 그다지 특별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해선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유골들이 발견이 되고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유골들만 5구는 되어 보였는데 아마 더 깊게 팠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반장이 건설사 관계자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냥 덮자. 그래서 당시 유골들을 봤던 인부들 입단속을 시키고 그 입막음의 대가로 뒷돈을 좀 쥐어주고 그런 식으로 일단락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서
저와 같은 방을 쓰던 40대 형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납득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아예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현장 안전관리사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설사와 아름아름 관련된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그 현장 안전관리사는 소속이 달랐나 아무튼 복잡하게 꼬여서 서로의 입장들이 달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반장이 그 안전관리사가 이곳으로 둘러보러 올 테니까 일단 유골들을 들키면 안 된다면서 유골들이 발견된 구덩이를 파란색 천막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덩이를 파란색 천막으로 덮어 가렸고 그 안전관리사가 떠나길 기다렸는데 한참 뒤에나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골들을 처리하지 못했고 우린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다들 입막음 하라고 찔러준 뒷돈으로 소고기를 먹는다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을 잘 먹다가 내일도 안전관리사가 현장에 들락날락거릴 수 있으니 지금 공사 현장에 가서 유골들을 대충 덮어서 수습해 놓자는 겁니다. 일이 다 끝난 저녁 시간에 가서 하자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그때 막내였던 저와 40대 형과 둘이서 간단하게 유골들을 흙으로 대충 덮어놓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공구리 칠 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대충 수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기가 약해서 귀신이 붙거나 재수가 털릴 수 있으니 그나마 젊은 우리들 보고 농담식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필 그때 저와 40대 형이 술을 안 마시기도 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대충 손전등을 켜고 보이는 유골들을 흙으로 덮어두면 되는 것이라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기도 했지만 괜히 찝찝하고 억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40대 형이 영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옆에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공사가 미뤄지면 우리가 일한 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면서 그냥 모른 척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형은 계속 불안해했지만 어쨌든 삽을 손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려놓은 천막을 걷고 유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다시 덮으려는데 40대 형이 잠깐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막는 겁니다. 그 형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유골들 옆에서 뭔가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게 살짝 보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여기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게 보이는데 뭐지? 한번 파볼까? 제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긴 뭘 파? 그냥 덮고 가자. 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 유골들이랑 뭐가 같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 형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비닐봉지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급히 말렸습니다. 형 그만하라니까. 그 형은 겁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뭔지만 확인해 볼게. 오래된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자 검정색 가방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당황하면서 황급히 그 형의 손에서 가방에 담긴 비닐봉지를 뺏었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다시 매듭지어서 유골들 옆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그런데 형의 눈빛이 점차 떨렸습니다. 야, 이러면 이거 옛날에 여기가 공동명지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뭐냐 6.25 전사자분들 유해들도 아닌 거 아냐? 여기 이 유골들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저 가방이 설명이 안 되잖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방 열어볼 생각하지 말고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덮으면 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언쟁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량 청소년 무리들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몇몇이 갑자기 저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 형에게 손전등을 끄라고 했고 그러면서 불량 청소년들을 내가 대충 둘러 말해서 돌려보낼 테니까 유골들을 다시 천막으로 가려놓으라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량 청소년 무리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형은 유골들을 이미 흙으로 덮어둔 뒤였습니다. 제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혼자서 덮었어? 형은 그렇다고 말하면서 숙소로 돌아가서 잠이나 자자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날부터 형이 조금씩 이상해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꾼다거나 가위에 눌린다거나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공사장에서 추락하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형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건설사는 일정에 영향을 줄까 불안해했고 다른 쪽에선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쪽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고 형은 고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과 같이 일하던 인부가 형이 그때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이 수면 부족으로 추락 사고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형과 같이 있었던 인부는 형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반쯤 나가서 마치 죽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형의 장례를 끝냈는데 형은 정말 가족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설사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비용 처리를 해줬고 형의 짐들은 같은 방을 썼던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의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석 한켠에서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흙이 묻어있는 비닐봉지. 그때 형과 제가 봤었던 그 비닐봉지였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땐 그냥 비닐봉지만 있었습니다. 검정색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불량 청소년들을 쫓아내고 있을 때 형은 남몰래 비닐봉지를 따로 빼돌린 뒤 한쪽에 놔두고서 후에 챙겨온 모양이었습니다. 검정색 가방을 어디에 뒀을까 한참을 찾았지만 숙소에는 흙이 묻어있는 비닐봉지만 있을 뿐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막걸리와 소주를 사서 공사 현장에 다시 갔습니다. 저는 영혼을 뒤늦게 달래주기 위해 형과 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